처음엔 그 사람은 내가 항상 찾아 헤매던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배려심 있고 다정하고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칭찬해주고 내가 특별하다고 지금껏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늘 불안하던 저는 마침내 누군가에게 온전히 보인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내가 소개하기도 전에 나를 알고 있던 사람 같았어요.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내가 말했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고 무엇에 웃고 무엇에 슬퍼하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게 정말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와,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빠져들었죠. 그 사람은 자신이 감정이 풍부하고 모든 걸 강하게 느낀다고 자주 말했어요. 질투를 보일 때도 저는 그걸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입는 옷이나 친구들에 대해 불편해할 때도 그건 단지 나를 더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믿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통제를 배려로 착각했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엔 작은 거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싸움을 피하려고 몇몇 메시지에 답하지 않게 됐고 그 사람 없이 나가는 건 의미 없잖아 하는 생각에 약속도 거절했어요. 그게 어른스러운 행동이고 책임감 있는 연애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커플은 서로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친구들과 멀어지는 건 거의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저는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누구에게 털어놓지 않게 됐죠. 왜냐면 뭐든지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거든요. 그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서 점점 더 말하지 않게 됐어요.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원래도 높지 않았던 제 자존감은 점점 그의 말에 따라 좌우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다정하면 저는 예쁘고 매력 있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가 차갑거나 멀어지면 저는 안에서 무너졌죠. 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고 마치 제 가치가 그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매일매일 증명해야 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당시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랑은 원래 노력해야 하는 거라고 믿었고 그는 제 모든 희생이 사랑의 증거라고 느끼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애썼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 보이려고, 이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시작돼요. 고함도 폭력도 큰 사건도 없이 지나친 다정함으로 과도한 관심으로 배려라는 이름 아래 점점 내 자리를 차지해가면서 결국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저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말 한마디, 몸짓 하나도 다 계산해야만 했어요. 답장이 늦으면 어디 있냐고, 누구랑 있냐고, 뭐하고 있냐고 물었고 제가 누군가와 즐겁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거나 비꼬는 말투로 장난처럼 물었어요.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괜찮은 척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실수할까봐 늘 조심하게 됐어요. 그건 조용한 두려움이었어요.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머물게 만드는 두려움. 조금만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점점 저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톤을 낮추고 옷을 신중히 고르고 일부 사람들을 피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모르게. 그 사람은 항상 상황을 뒤집는데 익숙했어요. 내가 뭔가로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어요. 모든 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내 감정을 설명하려 하면 자꾸 싸우려 든다고 했고 나는 늘 만족을 못한다는 식으로 몰아갔죠. 그렇게 저는 제 감각을 의심하게 됐어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그 당시엔 이런 작은 조작들이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또 너무 다정할 줄도 알았거든요. 그럴 땐 마치 내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한순간엔 나를 하늘 위에 올려놓고 다음 순간엔 모든 잘못이 내 탓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저는 그게 통제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인 줄 알았죠. 어차피 누구나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에게서 멀어졌어요. 좋아하던 것들, 꿈꾸던 것들, 그리고 제 본능까지도요.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예전처럼 옷을 입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달라졌어요. 항상 마음 한편엔 걱정이 있었고 선택 뒤엔 늘 숨은 죄책감이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그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진짜 사랑을 위한 대가라고 믿었어요. 이 시점에서 제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통제를 받는다는 느낌만이 아니라 내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가 계속 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내가 진짜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시선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고 그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할 때마다 제 자신을 미워했어요.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나를 완전히 무시했고
어떤 날은 공주처럼 대해줬어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중독되게 했어요. 그가 다시 다정해지는 순간 그 안도감은 너무 커서 이전의 모든 상처를 잊게 만들었어요. 그 한 조각의 애정이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가치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알아요. 그게 감정적 의존의 가장 교묘한 덫 중 하나라는 걸. 저는 늘 긴장 속에 살았어요. 불편함을 피하고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 가짜 평화를 유지하려고 돌고 또 돌았어요. 가까운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도 늘 괜찮다고 했어요. 한편으론 진짜 그렇게 믿고 싶었, 또 한편으론 부끄러웠어요. 혹시 정말 잘못된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벗어날 용기가 없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사실 그땐 정상적인 연애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관계엔 어느 정도의 심리 싸움, 질투, 조종이 있는 거라고 믿게 됐죠. 서로를 위해 조금씩은 자신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게 이 모든 게 더 강하게 느껴졌던 건 아마 내가 더 사랑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결코 내가 사라지는 걸 의미하면 안 돼요. 그때 저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걸 명확히 보지 못했을 뿐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사랑인지 벌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고 잠들기 전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집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끊임없이 시끄러웠어요. 혼잣말처럼 대사를 외우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대화를 상상했어요. 그가 묻지도 않은 설명을 준비하고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끼는 사과를 고민했죠. 그가 날 무시할 땐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유조차 더는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어떤 날은 그 사람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유였고 어떤 날은 내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어요. 혹은 그냥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저는 항상 내가 뭘 잘못했을까부터 생각했어요. 가끔은 떠날 생각도 했어요. 옷장을 열고 옷을 바라보며 잠깐이나마 짐을 싸는 날을 상상했죠. 그런데 그 다음엔 이런 생각들이 몰려왔어요. 혹시 그가 정말 변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다시 없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과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충동적으로 모든 걸 망치는 건 아닐까? 이 만약에들이 그 어떤 쇠사슬보다 저를 그 자리에 붙잡아뒀어요. 그 사람은 나를 가두지 않았어요. 소리친 적도 손을 들었던 적도 없어요. 그는 단지 내가 내 감정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내 판단을 의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건 벽이 아니라 두려움과 집착으로 만들어진 감옥에 나를 점점 묶어놓았어요. 이게 감정적 의존의 가장 잔인한 덫이에요. 불행하다고 느끼면서도 나에겐 이곳을 벗어날 힘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관계 안의 외로움은 그 어떤 외로움과도 달랐어요. 곁에 누군가가 있는데도 나는 완전히 혼자였거든요. 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생각 속을 떠돌면서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죠. 가끔 그는 내가 멀어진 걸 느꼈는지 갑자기 다정해지곤 했어요. 불쑥 다가와서 살갑게 대해주고 좋았던 기억을 꺼내고 날 사랑한다고 내가 그의 전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믿었어요. 믿고 싶었고 정말로 이 관계가 아직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알고 있었어요. 그 다정함이 단지 나를 옆에 붙잡아두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모든 게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올 공허함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나는 이미 내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 사람 없이 나는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그가 주는 어떤 상처보다 더 두려웠어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우리를 평범한 커플로 봤어요. 어떤 이들은 그가 예의 바르다, 차분하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 미묘한 심리게임, 조종, 애정으로 포장된 통제를. 그리고 저조차도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떠날 생각만 해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나는 나를 잃어갔어요. 가족과 멀어졌고 친구들과도 내가 세우던 계획들과도 심지어는 내 신념과도 멀어졌어요. 내가 누구였는지는 그 관계 바깥에 다 놓여 있었고 나는 안에서 점점 비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한 가닥 남아 있었어요. 거의 들리지도 않는 작은 이성의 숨결 같은 게 속삭였어요. 이게 전부일 리는 없어. 그리고 그 속삭임이 조금씩 나를 다시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영화 같은 장면은 없었어요. 대신 아주 작고 조용한 충격들이 이어졌어요. 그 충격들이 내가 스스로 만든 환상에 금을 내기 시작했죠. 어느 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는데 낯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무섭기보다
먼저 부끄러웠어요. 내가 얼마나 나를 놓아버렸는지.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헷갈렸어요.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에 너무 오래 침묵하다 보니 스스로의 의견조차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저 평화를 원했을 뿐인데 그 평화를 지키려다 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라는 건 사실 편안한 감옥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모든 일에 사과하고 있었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도 피곤하다고 말해서 미안했고, 웃지 않아서 미안했고, 아니라고 말해서, 잠자고 싶다고 해서, 의견이 달라서 사과했어요. 그게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가 퇴근하고 와서는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해?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변명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을 듣든 일단 해명부터 하는 사람. 그 순간 목이 꽉 메였어요. 그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길들였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마치 불편함을 피하는 데만 온 힘을 쓰며 살았어요. 작은 긴장조차 저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실망시킬까봐, 버려질까봐,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모든 걸 조심하게 됐죠. 그리고 그런 두려움 속에 살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내 존재 전부를 맞추는 것. 그 대가는 정말 크죠. 불안 발작이 시작됐어요. 사소한 일에도 혼자 울었고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끝나버린 대화를 계속 머릿속에서 되짚어보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고 내가 뭐라고 말했어야 했는지 복기하고 어떻게 하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런데도 다음 날이 되면 모든 게 반복됐어요. 그 악순환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별일 없이 잘 지내?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평소처럼 괜찮아 라고 답하려다 손이 멈췄어요. 처음으로 그 질문을 솔직함의 기회로 받아들였어요. 그 친구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요. 숨을 깊게 쉬고 답장을 썼어요. 잘 모르겠어. 그 모르겠어 안에서 작은 틈이 열렸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잃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아프니까요. 거울을 봐도 곁에 누군가 있는데도 내 안은 텅 비어 있는 걸 마주하는 건 고통스러우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 고통이 저를 일으켰어요. 내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는 마음, 다시 온전해지고 싶은 마음.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는 걸, 사랑은 절대 자기 자신을 버리는 대가로 주어져선 안 된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깨어남의 과정은 결코 일직선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고 흔들렸고 의심했고 다시 돌아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번 제가 제 감정을 의심할 때마다 저는 그 여자를 떠올렸어요. 모든 일에 사과하고 자기 집에서도 발끝을 들고 조심조심 걷고 상대가 불편할까봐 억지로 웃던 그 여자요.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는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왜냐면 한번 자기 본질을 잃었다는 걸 깨달으면 더는 그걸 모른 척할 수 없거든요. 처음엔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익숙하지만 낯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 그저 하나 분명했던 건 정말 오랜만에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마음. 모든 게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였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 죄책감 느끼지 않기, 싫어라고 말하면서 핑계대지 않기. 그 작은 선택들이 조금씩 저를 되찾아주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조금씩 그가 한 번도 허락해주지 않았던 자유를 제가 저 스스로에게 허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제가 스스로 금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했죠. 그 감정은 오랜 시간 물속에 있다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아직도 무섭고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래도 숨쉬고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했고 모든 이유 때문에 울기도 했어요. 몸과 마음, 영혼이 오랜 전쟁 끝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 조율되는 느낌이었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실 문을 두드렸고 내가 너무 과민했던 건 아닐까, 모든 연애가 다 이런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곳엔 따뜻한 침묵이 있었어요. 상담사는 제 말을 자르지도 않았고 고치려 들지도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어요. 그 안전한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입 밖에 낼 수 있었어요. 저 괜찮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직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지고 싶어요. 조금씩 저는 다시 기준을 세워갔어요. 진짜 배려란 뭘까? 상호 존중이란 어떤 걸까? 통제가 없는 사랑은 어떤 느낌일까?
전혀 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무너뜨리는 과정도 여정의 일부니까요.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선 기존의 공간을 비워야 하니까요. 그건 고통스럽지만 정말 해방감을 주는 일이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를 위해서,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내 안에 있던 두려움들을 발견했고 깊이 묻혀있던 소망들도 마주했어요. 항상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가끔은 말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괜찮다는 것도요. 예전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를 비난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돌아온 건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우린 네가 그리웠어. 정확히 뭐가 그리운지는 몰랐지만 맞아요. 저조차도 제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제가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또 무너지는 날도 있었어요. 예전 사진을 뒤적이고 과거 대화를 다시 읽고 그리움을 느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는 환상. 하지만 알아요.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감정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린 사랑과 고통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동안 스스로를 탓하지 않은 날, 평화롭게 마신 커피 한 잔, 긴장하지 않고 내 의사를 말할 수 있었던 대화, 스스로에게 해준 칭찬 한마디. 결국 자존감을 다시 세운다는 건 다시 나 자신과 좋은 사이가 되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알게 됐어요. 내 마음을 듣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그건 생존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진짜 삶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이었어요. 오랫동안 저의 정체성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까지. 그 관계가 끝났을 때 분명 옳은 결정이었고 어느 정도는 해방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빈 공간이 남았어요. 조용한 공백, 그리고 나를 멈추게 만드는 질문. 그럼 이제 나는 누구지?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그립진 않았어요. 그리웠던 건 사랑을 믿고 두려움 없이 마음을 주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던 그때의 나였어요. 그런 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지워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조심스럽고 의심 많고 거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내 정체성을 다시 찾는다는 건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오히려 이 모든 걸 지나온 지금의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어떤 가치가 여전히 내게 의미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관계는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겠는지. 저는 제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사과하는 습관, 상대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려는 태도, 항상 나를 뒷순위에 두려는 반사적인 반응들. 그런 모습들을 알아챌수록 저는 달라진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건 마치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살며시 겉으로 드러나는 걸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내 마음을 듣는다는 건 두려움 없이 선택하는 연습이기도 했어요. 누군가의 허락 없이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것. 어두운 속에서 조심스레 저를 실험해봤어요. 다른 분야의 강의를 들어보고 혼자 여행을 가보고 머리 스타일을 바꿔봤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그 모든 시도들이 제 자율성을 조금씩 회복시켰어요. 그건 마치 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넌 너답게 살아도 돼.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 크게 웃고 있었어요. 사과하지 않고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온몸으로 웃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그건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 없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해준 거였어요. 이 시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줬어요. 예전엔 무섭기만 했던 외로움이 이제는 제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요. 혼자 있는 게 고립이나 벌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도 압박도 형틀도 없이 나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를 다시 마주하는 건 많은 순간 불편했어요.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외면해왔던 제 안의 여러 모습들을 들여다봐야 했거든요. 저는 제 연약함, 억눌러왔던 욕구,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던 아픔들을 하나씩 껴안는 연습을 했어요. 그게 처음엔 짐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저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무너진 잔해를 덧댄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새롭게 다시 지어진 사람이라는 걸. 부서진 조각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진 나. 배운 것들과 잃은 것들. 넘어짐과 용기로 다져진 나.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나 자신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존재감 있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로서 사랑으로 가장 어려웠던 건 그 관계에서 벗어난 후 사랑 자체가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였어요. 문제는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야 한다고 믿게 만든 방식이었어요. 상대를 돌본다는 이유로 나를 잊는 것. 오랜 시간 저는 사랑을 강도, 집착, 질투와 연결지었어요. 고통도 사랑의 일부인 것처럼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사랑을 다시 배우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그동안 잘못 배웠던 걸 지워가는 중이에요. 누군가 내게 사랑은 다 퍼줘야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나를 소진시키지 않아요. 사랑은 고깔이 아니라 충만이에요. 나를 뒤집어 억지로 맞추게 하지 않고 나를 더 넓게, 더 깊게 펼쳐주는 감정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지켜보며 관찰했어요. 어떤 연결이 가볍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그 안에서 이전엔 보지 못했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조종하려 하지 않아요. 사랑은 돌봄이지만 침범이 아니고 보호이지만 숨막히는 감시는 아니에요. 들어주는 것이지만 상대의 목소리를 지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반쪽이라는 말에 조금씩 의문이 생겼어요. 누구도 반쪽이어선 안 돼요. 이제 나는 누군가와 하나가 되기 위해 나를 잊고 싶지 않아요. 인생을 나누고 싶지, 내 존재를 녹여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게 제가 얻은 가장 큰 배움이에요. 건강한 사랑은 나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진짜 사랑은 단지 열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건 존중이에요. 감정적인 안정감이에요. 성장하고 실수할 수 있는 여유예요. 그리고 이건 나를 아프게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사랑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도 아니고 늘 조심스럽게 걷게 만들지도 않아요. 재미있는 건 회복이 시작되면 사랑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들, 질투, 감정 게임, 애정인 척한 통제, 이제는 거부감이 들어요. 그땐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폭력처럼 들려요. 왜냐면 내 시선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시선이 바뀌면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함께 달라져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은 고통이라는 낡은 틀에 나를 억지로 맞추고 싶지 않아요. 연애는 원래 힘든 거야 라는 말이 매일 상처받아도 된다는 의미가 될 순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말로 조종, 조작, 감정적 무관심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면 챙긴다는 말이 감시의 허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건강한 사랑은 가볍고 따뜻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불편함을 말해도 전쟁이 되지 않는 공간. 내 모든 면을 드러내도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 무엇보다 내가 나를 지워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사랑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의존의 공간이 아니라 진짜 만남의 공간으로서, 누군가 나를 구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으로서. 이제는 누군가가 날 구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나를 구했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온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뒤돌아보면 분노도 부끄러움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연민이 들어요. 그때의 나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을 바꾸려 했던 그 소녀에게 사랑이 곧 통제이고 침묵이 평화고 존재가 소유라고 믿었던 내 마음에게 저는 저를 잃어야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스스로 침묵해야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거의 사라져야 다시는 사라지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기억이 저를 끌어당겨요. 아주 작은 통제의 신호에도 몸이 먼저 반응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유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고통을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걸 듣고 있는 누군가가 바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혼란스럽고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조금만 더 버텨야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딱 하나만 말해주고 싶어요. 너 자신을 들어줘. 지워지지 않는 불편함의 감각을, 오랫동안 입 닫고 있었던 그 내면의 목소리를 이젠 정말 들어줘.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너를 잃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미 돌아올 시간이 지난 걸지도 몰라.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시작해. 한 걸음, 하나의 선택, 하나의 실언, 한 번의 숨. 왜냐하면 사실 너는 이미 알고 있어. 그저 다시 기억해내면 되는 거야. 너는 사라지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